박대건 정리입니다. 잘 오신 유대인들 반갑고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관전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무엇을 좀 보시는 거냐면, 물론 이제 강연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배우실 수 있는데, 그 1박 2일 동안에 어떤 분들이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산화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우리 특히 유더베스트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상당히 마음에 드실 거라서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뭐 9시까지 또 강의가 이루어지고 또 내일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장시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자리 잡으시고 들어주시면 좋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Y 유산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금 상황의 현실을 좀 점검해보고요. 이 상황에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뜨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왜 유산화가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회사인지를 갖다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방금 이제 우리 호스트분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저의 소개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법학을 전공하고서 20년 동안 법무사로서 일을 해왔어요. 법무사 일을 할 때 너무나 보람도 있었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수입도 좋았었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정도 법무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장, 이제 법률 시장이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법률 시장은 어떤지 아세요? 아직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쪽에 뭐 돈 많이 벌지 않냐고, 변호사들 법무사 돈 많이 벌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제 안 그래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고 그 변호사들조차도 뭐 다른 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게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했어요. 2001년도에 제가 한번 중국을 한번 진출해보자. 그래갖고 전혀 경험 없는 사람이 이제 중국을 가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수교가 된 게 92년도거든요. 1992년도인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 한국에 중국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당시 조선일보를 보고 있었는데요. 매일마다 한 면이 중국에 대한 기사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중국을 진출하게 됐습니다. 2001년도니까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북경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상해하고 북경에서 있었는데, 북경에 있을 때 북경 베이징 청년보라는 그런 신문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제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인데요. 제가 신문에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중국 신문에요. 이제 중국에서 중국어 선생님들을 뽑아서 한국에다 이제 송출할 때 그 면접을 보는 그 장면을 이제 한 건데, 사실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다시 정리를 하고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법무사를 다시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10년 전에 유산을 만났어요. 지금 10년 동안 이제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미국 무대에서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에, 100만 장자 클럽 멤버에 들어가고 이제 축하를 받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이제 10년째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정말 유산화에서 완스타라는 직급도 갖고요, 밀리언 달러 멤버도 갖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이제 우리 한국의 경제의 미래, 제가 2001년도에 중국을 갔는데요. 지금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20년 정도 됐는데 한국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이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현실, 우리 한국 경제의 현실을 이제 뒤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신문에 나왔던 자료를 몇 개 스크랩해 올려놨는데요.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수출이 7달째 계속 마이너스래요. 우리는 지금 부전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잖아요. 결국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보면은 수출이 작년 대비 11.7%나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마이너스 33%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금 저성장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밑에 자료를 보면 뒤에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해 볼 때 터키는 7.4%예요. 경제 성장률이. 중국은 6.9%, 인도는 6.6%, 인도네시아 5.1%, 한국은 3.1%죠. 상당히 낮죠. 지금 저성장의 상태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OECD에서 최근에 2019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요. 3월달에 2.6%까지 이제 낮춰서 전망을 했는데, 이게 또 5월달 전망으로는 2.4%까지 떨어졌어요. 2020년도 마찬가지로 저성장이죠.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는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한국 경제 실업률, 우리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지금 4%대를 나타나는데요.
이제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경제학에서 정상적인 실업률은 2% 내지 3%라고 얘기한다고요. 4%는 상당히 높은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청년 실업률은 어떨까요?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하죠. 지금 10%대를 지금 계속 10% 이하로 안 떨어지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 1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 정도로 지금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지금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죠. 실업급여 지급액을 보니까요. 지난해 실업급여액이 27%나 증가했대요. 직장을 이제 잃고 급여를 타는 분들이 27%나 증가했고요. 실업자도 사상 최대로 지금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의 여성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여성들은 또 결혼해서 출산과 이제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성 10명 중에서 4명은 출산과 육아로 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참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요즘 출산율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지금 한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 경제가 이제 악순환이 되버리는 거죠. 네,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좀 어려운 과정을 겪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료가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올려놨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1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쓸 때 그때 제가 52.6세라고 제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때 자료를 가지고. 근데 더 떨어졌죠, 그죠? 이제 상당히 빠르게 퇴직한다는 얘기고요. 월 평균 연금 수령이 57만 원밖에 안 된대요. 한국 사람들의. 그리고 고령자 54.4%는 연금이 한 푼도 없대요. 이제 나라에서 주는 그 지원금만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이제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주변의 경제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상당히 이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저도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게 되면 뭘 하냐면 다 자영업 한다고 하잖아요. 자영업. 그죠?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한국이 여기 있거든요. 25.4%거든요.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죠. 유럽의 평균보다도 유럽의 평균이 15.5%인데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요. 지금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자영업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음식점 많이 들어봤죠? 피자, 햄버거, 치킨 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자영업을 하면 대안이 있느냐? 우리 자영업의 현실은요. 1년 내에 폐업한 자영업자 중 일감이 없어서 폐업하는 비중이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56.1%예요. 1년 내에 폐업하는 비율이요. 그죠? 그리고 금리가 1%가 오르면 자영업자의 폐업 비율이 7%나 10%가 된다는 거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 자료가 있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투잡하는 비율,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을 물었더니 41.2%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만 갖고 만족을 못하니까 추가로 부업을 갖다 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죠. 하나 일 갖고는 못 먹고 산다는 걸 갖다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어떨까요? 제가 언제가 이제 자료 보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좀 이제 머리가 좀 이게 좀 깨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일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사실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이런 이제 현실에 지금 부닥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맞이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 그죠? 사실 거의 없거든요. 막연하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제 몇 살이 되면 뭐 집도 사고, 몇 살이 되면 정말로 뭐 캠핑카도 사고 이런 꿈을 꾸거든요. 근데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나의 현재 경제 상황이 5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5년 전보다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러신 분 계시나요? 그래요? 상당히 좋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요. 5년 전보다 나아졌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5년을 다시 지난다고 하면 5년 후에 나의 미래는 어떨까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내 미래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어려운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제가 대안을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우리가 수입을 만들어서 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이제 질문 드려볼 테니까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타입은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돈을 버는데 딱 퇴직을 하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는 그런 일. 그죠? 두 번째 타입은요. 이렇게 벌어요. 내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일.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고 싶으신가요? B인가요? A 선택하고 싶은 분 없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요 수없이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거든요. 근데 A를 선택하겠다는 분은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진짜요? 다 B를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면요. 우리 주변에 100명 중에서 A를 하는 사람들이 95명이에요. B를 하는 사람들은 5명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A만 배워왔어요. B를 배워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B가 나의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다고 부모님한테나 선생님으로부터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 이거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다니다가 딱 퇴직하면 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앞서가는 분들. 이건희 회장님을 제가 예를 잘 들어드리는데 이건희 회장님은 당신이 지금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수입이 계속 돼요. 왜 될까요? 삼성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희 회장님의 생사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삼성이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입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구조를 가지려면은 아무나 못 갖는다고요. 이거는 조직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조직을 소유한. 내가 내 노동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B타입을 원한다는 거죠. 그럼 B타입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원하는 일, 제가 제 생각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라면 좋겠다는 걸 갖다가 이제 그 키워드를 좀 정리해봤어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다. 그렇죠? 요즘 뭐 돈도 많지도 않고 잠깐 뭐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다. 그리고 무점포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법무사 할 때는요, 신경 쓰는 일이 많았어요. 직원 관리해야 되죠. 뭐 사무실 월세 내야 되죠. 장부 관리해야 되죠. 세무 신고해야 되죠. 이걸 매달마다 해야 됐었는데요. 이제 이 유산을 하니까 이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나는 1년에 딱 한 번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만 해주면 돼요. 직원 관리할 필요도 없죠. 월세 낼 필요도 없죠. 뭐 세무장부 정리할 필요도 없죠. 그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시잖아요. 정말로 무점포라는 게 이 정도로 행복한 일이라고. 근데 앞으로는 무점포 시대이죠. 이건희 회장님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무점포 시대가 온다고. 그 다음에 위험성이 없었으면 좋겠다. 요즘 무슨 일을 투자할 때 사실 망설여진다고요. 퇴직한 분들이요. 저희 나이 때는 이제 퇴직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퇴직하고 투자를 못해요. 잘못 투자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없는 일이면 좋겠다요. 그 다음에 가물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참 직장인들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참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내가 일하면서 돈 버느냐고 내가 그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잘 쓰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또 지속적으로 수입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그런 구조요. 내가 그 나이가 들어도 계속 수입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법적이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뭐 잘못된 방법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도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그대로 상속했으면 좋겠다. 맞나요? 이런 일이라면 좋겠나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고 싶으신가요? 그죠? 당연히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이제 쓴 책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발효할기인데요.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 발효할기라는 책을 썼냐면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주변에 뭐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전혀 몰라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들은 얘기만 그냥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좀 정확히 좀 알려주고 싶다고 해갖고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빠르게 네트워크 마케팅 특징이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올려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요. 본질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멤버십을 구축하는 거예요. 멤버십.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물건 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멤버십을 구축하는 거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요. 반드시 멤버십을 구축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이라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수입이 계속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조직을 구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절대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튼튼한 조직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 지속적인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 보셨잖아요. 내 미래로 갈수록 수입이 점점 많아지는 거. 내가 조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는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평생 동안 수입을 받아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설령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수입이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이 움직이면서 나한테 돈을 벌어주니까.
그다음에 상생의 사회예요. 아까 갑을관계 이야기했는데요. 아, 갑을관계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법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직장 내에 어떤 그런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거 이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그런 이제 그 분들이 울고 있는데 갑을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내적 마케팅은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해요. 남을 내가 누르고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도와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남을 도울 때 내가 성장하는 비즈니스. 그다음에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이 가능해요. 유산화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상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합법적인 사업이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해하는 분들은요, 불법한 일을 생각하는 분들인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이 네트워크를 하기 전에 몰랐었거든요.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거 법률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대한민국은 헌법이라는 거에서 존재하고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존재한다고요.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존재하고요. 약사는 약사법에 존재한다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근거 법률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준 시점이 언제냐면요. 1991년도예요.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이미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건 합법적인 사업이고 법이 보호해주는 사업이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근데 아직도 이걸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 법률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그 사업을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공정거래는 상당히 까다로운 기관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법을 지키는 회사들은요 취지를 못해요.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법 테두리 밖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회사들은 이런 이제 그 근거 법률과 감독기관에서 엄격한 감독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단계 판매, 이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드리긴 하겠다. 이걸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 게 좀 좋은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다단계 나쁜 거야, 다단계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문 판매되어 가는 법률에 보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라고 규정해놨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 판매라고 규정했어요. 다단계 판매는 합법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냥 이제 사람들이 편의상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 법률상의 용어는 바로 다단계 판매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단계만 나오면 소름을 막 그냥 몸살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단계 판매는 합법적인 방식인데,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하냐면 이 불법 피라미드하고 다단계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다단계 판매는 법이 인정한 합법적인 방식이고요. 불법 피라미드는 법 밖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다단계를 갖다가 오해를 한다고요. 근데 이 다단계 판매를 사실 우리 법이 다단계 판매라는 용어를 쓸 때 잘못 썼어요, 사실은요. 저는 법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잘못 썼는데요. 원래 이 다단계 판매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들어온 용어인데요. 멀티 레벨 마케팅에서 들어왔어요. 이걸 번역할 때 그냥 다단계 판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원래 제대로 번역한다면 차라리 다단계 마케팅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단계와 판매를 갖다가 같이 그냥 접목을 시켜놓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단계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다단계로 내가 내 파트너 A한테 물건을 팔고 A는 또 B한테 팔고 B는 C한테 팔고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다단계 판매를 내가 파트너들한테 제품을 파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근데 그런 다단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다단계는요, 이 네트워크에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전통시장에서만 존재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물건을 총판에서 산다고 구매를 하죠. 총판에서 또 다시 대리점한테 판다고, 그죠? 대리점에서 또 도매상한테 팔아요. 도매상에서 또 소매상한테 팔아요. 소매상에서 또 소비자한테 판다고요. 여러 단계로 제품을 팔잖아요. 이게 다단계 판매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바로 내가 이제 이제 회사로부터 내가 사업자로 가입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A, B, C, D를 후원을 했어요. 쭉 후원했다 보면 제가 이분들한테 제품을 팔지 않거든요. 제가 후원을 했지만은 이분들은 전부 다 나한테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직접 회사로부터 제품을 사버린다고요. A도 회사로부터 사고요, B도 사고요. 그러니까 회원 직접 판매라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저로부터 제품을 사가는 파트너가 한 사람도 없어요. 평생 동안 제 파트너 중에서 저한테 제품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그런 회원들은요 다 회사부터 직접 제품을 산다고요. 근데 뭐가 다단계냐면 이렇게 제품 판매가 다단계가 아니라 정보가 다단계예요. 정보가. 저는 회사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걸 갖다가 A한테 주고요. A는 정보를 갖다 B한테 주고 정보만 계속 다단계를 뿌려주는 거죠. 그 중에서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단계 판매를 자꾸만 오해를 하는데, 다단계 판매니까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단계 판매는 이게 용어가 잘못됐으니까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다단계예요. 정보는 수없이 다단계로 내려가는데 제품 판매는 무조건 1단계다. 다단계 판매는 전통적인 시장에서 존재하는 거고 이 네트워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법 피라미드하고 다단계 판매를 정확히 구분해 줘야 된다고요. 다단계 판매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대신에 불법 피라미드하고 정확히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서 내린 결론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질상 단점이 전혀 없는 마케팅이다. 에이 무슨 단점이 없어요, 뭐 피해자들도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동차를 보라고. 자동차는 현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자가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운전했을 때는 많은 피해를 일으킨다고, 사람도 이제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자동차를 유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운전자가 잘못한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똑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없는 마케팅인데 이걸 갖다 활용하는 회사나 사업자들이 잘못된 방법을 활용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나 회사를 욕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를 욕한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욕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못된 거 이렇게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못된 게 없어요. 저한테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적인 단점을 찾아와 보시라니까요. 제가 책을 쓰고 내린 결론이 이것처럼 탁월한 비즈니스가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그 비즈니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좀 신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요,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그냥 신뢰하셔도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는요, 이제 이렇게 이제 괜찮은 비즈니스가 바로 다단계 판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엄청 많아요. 여기 이제 아는 회사들도 많이 있겠죠. 수없이 많은 회사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에 있느냐면요, 합법적인, 불법적인 네트워크는 이제 빼고요.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140개 정도가 돼요. 14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매출액이에요. 2004년도에 정점을 찍었다가 뚝 떨어져서 다시 올라와 있죠, 그죠? 이때 왜 떨어졌냐면 몇몇 그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던 그 네트워크 회사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떠났다가 그동안 2007년도부터요 현재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갖다가 계속 성장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조사해봤더니요 1년에 거의 10% 내지 20% 성장했어요. 엄청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일반 소매 시장이 2% 내지 4% 성장하거든요. 1년에. 근데 네트워크 시장은 거의 10배 내지 20배를 성장했다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약간 보합세인데요. 올해 아마 2018년도에 상당히 또 성장했다고 제가 그게 들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어요. 며칠 있다 나오거든요. 이게 140개 회사가 있고요. 이 140개 회사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870만 명이나 된대요. 870만 명. 감이 오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이거든요. 그러면은 8, 7, 56. 우리나라 인구 중에 6명 중에 1명이 지금 네트워크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예요. 우리 주변에 6명 중에 1명이 합법적인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다고요.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어린아이하고 노인들을 뺀 경제활동인 것 같으면 3명 내지 4명 중에 1명이 지금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네트워크예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등록되는 거죠. 그런데 이 870만 명이 다 사업자라고 하면 이거 사업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완전히 레드오션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사해보니까요, 이 중에서 사업자는 2%밖에 안 돼요. 2%. 약 20만 명 전후밖에 안 돼요. 그럼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야, 이걸 쾌재를 불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시장이다. 가능성이 엄청 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품을 먹고서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 20만 명밖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엄청 많은 비즈니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직접 판매 시장의 그 규모가 전 세계에서 몇 등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요번에 좀 바뀌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이 직접 판매 시장 1위가 미국이었어요. 미국. 근데 2019년에 바뀌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바뀌어버렸어요. 중국이 이제 1등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이고요. 독일이고 일본이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직판 시장 3위예요. 3위. 대단하죠. 근데 그 비율을 보니까 10%예요. 10%. 전 세계에 지금 몇 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전체 직판 시장의 매출의 10%를 한국이 가져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한국은 이 정도로 네트워크 강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 좋다 이거죠. 아까 제가 수많은 회사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어떤 회사가 좋을지 한번 스스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 140개 회사의 그 모습을 갖다 세 개의 트렌드로 딱 이게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개 타입으로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스스로 선택해서 나는 어떤 회사를, 제가 이제 회사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A 타입은요, 사업을 하면서 부담이 처음에는 없지만 가면 갈수록 부담이 늘어난다고요. 수입은 이게 뒤따라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 부담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 B타입은요 처음부터 부담이 좀 높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또 부담이 더 올라가요. 수입은 이거보다 뒤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세 번째 타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담이 똑같아요. 이제 수입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선택을 해보실래요? 나 같으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겠다. A타입, B타입, C타입. C타입? 전체가 다 C타입 선택하시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C타입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C타입이 바로 정확히 유사해요. 유사하고요. 요 A타입이 한국 A사하고 미국 A사. 이제 이 B타입은 H사하고 N사 이런 회사들 여기 해당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왜 여기 해당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유사는 정확히 이 타입이에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저는 회사로부터 저한테 40만 원 이상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가 저한테요. 부담을 주는 게 그 범위를 안 넘어가고 간다는 거죠. 1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수익을 받는 지금도요. 저는 40만 원만 먹고 쓰면요. 회사로부터 모든 수당을 다 받는다. 다른 걸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엄청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고요. 위험성이 전혀 없는 그런 마케팅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C타입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이 C타입이 바로 유선화라는 거죠. 지금부터 유선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선화는요. 창립자가 마이론 헬츠 박사님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시고요. 세포배양의 전문가세요. 전문가신데 이분이 이제 유선화를 창립하게 된 계기가 정말로 인류한테 건강을 주고 싶다 이런 이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유선화를 창립하게 됐거든요. 역사를 보면은 1974년도에 유선화 전신으로다가 걸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이 걸연구소는 질병진단 시약을 갖다가 이제 개발해내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이분이 약 30여 종의 그런 질병진단 시약을 개발했거든요. 그 중에서 앱스타인 바질 이제 진단 시약이라는 건 이 질병진단 시약의 기준을 정해놓은 그런 이제 그 시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라고요. 거기서 많은 이제 돈도 벌으셨는데요. 이분이 92년도에 이 걸연구소를 팔아버리고 유선화를 설립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질병이라는 건 질병진단시약은 사후의 질병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다 뭐 암이나 심장병 같은 거 다 돌아가셨다고요. 이제 안타까움은 내가 질병을 사후에 진단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내가 건강을 갖다 사람들한테 인류한테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선화 헬스사이언스를 창립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상상시켰다는 이유로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정말로 명예로운 그런 상을 수상하시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24개국의 유선화가 진출이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리 많은 나라가 진출을 안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도 24개국 진출되어 있는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우리 회사는 뭐 100개국에 진출돼 있다, 뭐 80개국에 진출돼 있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다 뺏긴 거예요. 그죠? 유선화는 아주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진출하기 때문에 1년에 한 개 정도 나라를 진출할 정도로 아주 보수적으로 진출한다는 거죠. 나머지 시장은 누가 가야 되는 거죠? 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기회가 많은 그런 이제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구조 엄청 튼튼한 회사예요.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유선화가 부채가 없다고 하는 진짜 부채가 없냐고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롱텀 뎁, 그러니까 장기 부채가 제로더라고요. 그게 2015년도부터 계속 제로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선화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 그죠? 부채가 없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뉴욕증권거래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 뉴욕증권거래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있는 주식시장이 바로 뉴욕증권거래소고요. 여기 아무 회사나 못 올라간단 말이죠. 일단 망하지 않은 회사, 일정한 수익률을 내지 않는 회사는 여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업 중에서 뉴욕증권거래에서 상장된 회사는 10몇 개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까다로운 유선화가 여기 상장돼 있어요. 이거는 이미 객관적으로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은 회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라는 걸 검증받은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수천 개의 회사 중에서 많지 않아요. 한국에 들어온 회사 중에서는 딱 3개만 상장돼 있어요. 그중 하나가 유선화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 기관에 보시면 이분 아시죠? 미국의 투자의 규제 세 번째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농론할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5개에서 뽑혔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월마트가 뽑혔어요. 두 번째가 유선화가 뽑혔고요. 세 번째가 코카콜라, 유니레버, TJX. 유니레버는 뭐 드봉 비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월마트나 코카콜라는 정말로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월마트나 코카콜라랑 같은 수준의 수산을 뽑아준 결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 이런 분들이 유선화를 인정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닥터 오즈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닥터 오즈 쇼라는 그런 이제 토크쇼를 진행하는데요. 워낙 이제 유명한 그런 쇼인데요.
이 닥터우즈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유산을 선택해 줄 정도로 이 정도로 인정을 받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MLMinsider.com이라는 그 사이트, 네트워크 전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매년 그 미국 사람들한테 투표를 시킨다고, 어떤 네트워크 회사가 최고 좋은 회사인지, 어떤 제품이 최고 좋은 제품들을 투표를 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유선화가 16년 동안 1등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16년 동안 1등 자리를 한 번도 안 뺏겼어요. 여기도 보면요. 베스트 컴퍼니, 가장 최고 좋은 회사 유선화죠. 베스트 퍼스널 케어, 기술화장품 분야에서 유선화가 1등 했죠. 웨이트로스, 다이어트 제품 중에서 1등 했다고.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회사. 저는 이걸 보고서, 이건 일반인들이 뽑아주는 기록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회사라는 거죠. 유선화의 그 이제 그 회사를 보면 거의 전 제품을 갖다가 인하우스 제조시설, 그러니까 자체 생산한다는 거죠. 자체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회사. 외부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서 또는 이제 OEM으로 해서 구매하는 게 모두가 스스로 생산해서 제품을 공급해주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고요. 가격을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인증,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FDA로부터 제조업체,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요.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고요. NSF 인터넷에서 GMP 기준, 그러니까 의약품 GMP, 그러니까 150가지의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이게 딸 수 있는 그런 기준 인증인데요. 이런 것도 컨슈머, 미국의 가장 그 이제 엄격한 소비자 단체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인증을 받았고요. 북미 뉴트리션계에서도 최고 제품으로 이제 의사들이 보는 처방 정보 편람에도 의약품으로 기록될 정도로 정말로 이제 다양한 인정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이 뉴트리션 비유 가이드인데 이게 이제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로 이제 선정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유선화가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이 뉴트리션 비유 가이드가 이제 현재까지 6판이나 나오는데요. 2003년도부터 유선화가 계속 이 책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특히 6판에서는 유선화의 이제 이 셀센선즈가 이 최고 등급을 받은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을 받은 유일한 제품이라가 인정받을 정도로 유선화 제품은 객관적인 그런 공신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베스트 오브 스페이스 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타주에서 이제 수많은 거기는 한 160개 정도의 비타민 회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년 품평에 대한 상을 주는데 유선화가 17년 동안 연속해서 상을 받는 여러 분이 하세요. 이런 기록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컨슈머이라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소비자 단체에서 이 유선 헬스 사이언스를 갖다가 그 건강식품 브랜드로다가 6년 동안 최고 회사로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이런 기록들은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도요, 이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제5회 건강기능식품 대상에서 유선 헬스 2년 연속 1등을 했어요. 한국에서 인정받고 있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부문에서도 대상을 받을 정도, 이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료들이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유명 선수들, 월드 클래스 선수들 약 3,000명이 유산화 제품을 다 먹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선수들이 아무 제품 안 먹잖아요, 그죠? 이런 선수들이 먹는 제품은 정말 최고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3,000명 정도의 그 최고의 그런 엘리트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공식적으로 먹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제품의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작년도 평창 올림픽에 참석했던 전 세계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약 20-30%가 유산화 제품 다 먹고 있다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태릉 선수촌이죠. 체육훈련부에는 모든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다 먹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기 많은 얼굴도 알고 있죠. 이런 최민정, 이상화 이런 분들이 다 유산화 제품을 공식적으로 먹으면서 자기의 체력을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유산화는 탁월한 그런 제품이라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산화 정말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 많은 이제 그 부를 축적했으면서도 그걸 자기들만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세계의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트루 헬스 이제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아이들한테 기부를 하는 회사. 그래서 유산화의 사업자들도 아마 대개가 다 기부에 동참해서 같이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바로 뭐냐면 유산화는 정말 회원을 존중해요. 우리 같은 회원을 존중하고요. 가장 정직한 회사.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회사. 이런 회사라는 것 때문에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신의 미래를 맡겨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회사다. 믿고 맡겨라. 이럴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보내드릴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유산화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이 다 이제 기록도 못했는데 700회 이상의 다양한 상을 수상했대요. 27년 동안. 제가 이제 이걸 월별로 나눠봤더니요. 한 달에 거의 2개 정도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어요. 1년에 한두 개도 맡기는데요. 한 달에 2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27년 동안 상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기록이잖아요. 이 정도로 외부 기관에서 유산화를 갖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유산화를 아까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화 코리아의 비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발표를 해준 유산화 코리아 한국 유산화 비전이에요. 2023년 비전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다 올려봤어요. 2023년까지 100명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배출한대요. 현재까지 유산화의 다이아몬드가 몇 명이 한 20몇 명, 30명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산화가 한국에 들어온 16년이 됐어요. 16년 동안 지금 30명의 다이아몬드를 배출했는데요.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4년 동안 나머지 70명의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거죠. 가능할까요? 회사가 가능하니까 비전을 이제 만들어놨고 이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고프 행사에 10,000명 이상 참석 이렇게 해놨는데 내년 기고프에 아마 이거 될 것 같아요. 2023년까지 가기 전에 내년에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번에 지난 토요일 날 수원에서 UFF가 있었잖아요. 회사가 한 2,500명 정도를 예상했대요. 그때 티켓을 판매했는데 4,400장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막 난리가 났어요. 자리가 모자라고. 그날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봤더니요. 이 공간이 빽빽하게 차 있는 데서 깜짝 놀랐어요. 야, 유산화 정말로 미쳤다. 이렇게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가 있겠죠. 연간 매출액이 3,000억이에요. 현재 올해 매출액이 1,000억이거든요. 4년 남았어요. 4년 동안 2,000억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업계 순위 5위, 지금 유산화가 7위 정도 되거든요. 140개 중에서 7위 정도가 되는데 2023년까지 분명히 5위 이내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 한국 유신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년에 이제 결정됐거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비전을 발표했는데 벌써 이제 달성돼 가는 게요. 이거 아마 내년 초에 달성되고 이거 벌써 달성되죠. 나머지는 이제 뭐 2023년까지 되겠죠. 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좀 현기증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막 현기증이 느껴져. 정말 너무 빠르다. 이제 그 유산화 코리아 1,000억 달성 기념 이제 이 파티를 갖다 올 연말에 하게 이제 된다고 발표해 줬거든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한번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역 16년 동안 1,000억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념 파티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이 내년 5월 7일부터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열린다고요. 이번에 이제 티켓을 우리 팀도 한 절반 정도는 못 샀어요. 워낙 빠르게 40분 만에 12,000장 정도가 팔리는 바람에 못 샀는데요. 아마 회사에서 마련해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믿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한번 참석해보시면 유산화의 그런 위상과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알게 됐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건 정말로 저의 심정이에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빠르게 가는 이제 유산화 그 속도 안에서 내가 망설이다 보면 나는 이제 그냥 뒤처진다고. 제가 지난번 회사에서 뭐라고 이제 그 강의를 했냐면요. 유산화의 지금 타임이다. 이 타임이 나한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이렇게 했다. 잠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달려가셔갖고요. 그걸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무턱대고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요. 유산화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산화의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을 이해하고 달려가실 때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달려가신, 도전하신 분들의 결과가 바로 여기 나타나죠. $1,000,000 클럽 멤버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몇백 명의 $1,000,000 클럽 멤버가 있는데요. 100만 장째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죠. 한국에도요, 지금 16분의 $1,000,000 클럽 멤버가 있어요. 이분들은 도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1,000,000 클럽 멤버가 분명히 여기서 나오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저도 여기 있고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스포너님 바로 여기 계세요. 또 한 분이 여기 이제 우리 강투진이 되면 또 한 분이 그래서 오늘 모인 분들 중에서는 $1,000,000 클럽 멤버가 3조가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1,000,000 클럽 멤버로 가실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해 주시고 한번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새로운 출발은 다 망설여지고요. 다 두렵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갖다 극복하고 나갔을 때 정말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결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왔고요. 수많은 그런 성공자들이 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한번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만드십시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혜정 여사님께